10종의 감염병 백신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옷소매로 입과 코를 완전히 잘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전국 시도에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안전한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대응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그 첫 번째 건강 브리핑에 직접 이 현장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5년 새해도 2달이 지나고 이제 겨울의 끝자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새해 업무 보고에서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소통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만성질환이나 손상 등을 포함한 건강 유의에 대한 선제적 주의 당부, 그리고 영유아에서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한 발 앞서서 정례적으로 건강 브리핑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두드러졌던 이번 동절기가 지나면서 3월 우리 아이들의 입학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 브리핑에서는 봄철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소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특히 주의해야 할 호흡기 감염병과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손상, 비만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령기 아동 청소년이 주의해야 할 감염병부터 주의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는 기온이 낮고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경우 단체 생활을 하고 대면 접촉도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학령기 소아 청소년층에서 학기 중에 높은 발생을 보이다가 방학 이후에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작년 12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올해 1월 1주차에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의 유행을 보였고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그 유행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 등 덕분에 빠르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월 3주차 기준에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 연령층의 발생률이 아직도 유행 기준의 약 3배 가까이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피부 표면에 수포, 물집이 생기는 특징을 가진 수두와 볼거리로 알려진 유행성 이하선염도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주로 개학 이후 4월에서 7월과 겨울 방학 전 11월에서 12월에 유행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19세 이하 연령층이 24년 기준 전체 수두 환자의 68.3%, 그리고 전체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의 4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작년 전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국내에서도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전체 환자 중 학령기 아동 청소년이 71%를 차지할 정도로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의 환자가 많았습니다. 24년 12월 이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봄철 개학 이후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영유아층,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환자 수는 지난해 봄철부터 크게 증가해서 8월에 정점을 보인 이후에 최근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에 환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집단 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HPV 등 10종의 감염병 백신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을 기준으로 각 백신의 접종률을 살펴보면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69.3%, 6세 아이들 대상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접종률은 89.8%입니다. 또한 100일의 예방접종률은 6세에서 89.9%, 12세에서는 71.7%로 상대적으로 11세에서 12세 아이들의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해당 연령 아이들이 개학 이전에 동네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방접종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 속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입니다. 외출 후와 식사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옷소매로 입과 코를 완전히 잘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을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교실 환기를 통해서 병원체가 실내에 머무는 것을 막아주시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본인과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진료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감염병과 더불어서 개학 시기 주의가 필요한 손상,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비만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학이 되면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병뿐만 아니라 손상이나 알레르기 발생도 증가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교통사고는 3월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등하교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보행자 사고 유행이 많고 고학년부터는 자전거와 관련된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호자분들께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 안전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보행자 신호를 잘 지키고 자전거를 이용할 때 헬멧이나 안전보호구 등을 꼭 착용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놀이문화시설이나 운동시설에서 부딪힘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야외 체험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골절, 벌레 물림 같은 손상도 봄철부터 증가합니다. 활동 전에 미리 안전수칙, 응급조치 방법을 교육하고 현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학령기 아동의 손상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여 손상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동영상,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습니다. 외부 활동 전에 학생 교육과 사전 점검에 활용하시면 손상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봄철은 꽃가루, 미세먼지 같은 알레르기 발생과 악화 요인이 많은 계절이라 아동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는 무엇보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사전에 예방 관리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조한 봄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최대한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악화를 피해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아동 청소년은 교육기관에 원인 물질을 미리 알려서 노출되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에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10개 전국 시도에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센터에 방문하시면 온오프라인 알레르기 질환 건강 강좌와 치료 관리에 대한 전문 상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상 알레르기 질환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개학 후 바쁜 일정 속에서 간편한 식사를 찾다 보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10월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비만 아동,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지방 간 위험이 1.75배, 인슐린 저항성 위험은 2.44배 높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의 비만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신체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가정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잘 챙겨주시고 학교에서는 영양 교육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기 건강은 평생 건강의 초석입니다. 다양한 체육 수업 및 스포츠 클럽 개설 등 아동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학부모, 교사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개학 시기 소아청소년 건강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 24일 개최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4차 회의 내용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절기 크게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동향, 학교 내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과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분들과 함께 점검했습니다. 2025년 7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11.6명으로 1주차의 정점을 지나는 6주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코로나19는 2024년 33주차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안정세이고 100일에는 2025년 7주 189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안정 시까지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교육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호흡기 감염병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학기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학생들의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별로 실천이 필요한 사항을 한 번 더 요약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교통안전수칙을 숙지해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편의점, 간편식 같은 초가공식품은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아이들이 개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식품 알레르기나 천식 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학교에 미리 알려서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교사분들께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위생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교실 환기와 청결 유지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초부터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독려해 주시고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방법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관리자분들께서는 학교 내 위생 및 방역 시스템과 급식 안전, 체육 놀이 공간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과 손상, 알레르기 질환 등으로부터 보호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대응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